저녁에 시간에 6시, 9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어서 퀀텀이라는 것, 모든 물리적, 화학적 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알갱이 어떤 정수별에 존재한다. 이 메인이고, 그래서 그러한 증거로 먼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게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나오는 파장을 쭉 측정해보는 측정 분포, 그게 이제 우주에서 오는 별빛 같은 걸 쭉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쭉 달라지는 거를 보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렉트로매그네틱 레이디에이션을 전부 다 흡수하거나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No way out.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거지. 그래서 클래시컬하게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이제 그 주어진 온도 T에서 나오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그 단위 주파수당 나오는 덴시티가 어떻게 되나? 이 덴시티 주어진 온도 T에서 이렇게 되고, N는 CO 램다 요 시계에서 오는 프리퀀시에 대한 표현식이고, 이거는 파장에 대한 표현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오브X 표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그게 블로우업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레일리 진스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들이 주어진 온도 T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했다고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그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늘이 짧은 거일수록 스캐팅이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거나 질 때는 붉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한 바대로 주어진 온도 T에서 낮은 온도일수록 분포가 이 장파장 쪽이지. 근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분포가 어느 쪽으로 많이 나오나 하면 파장이 짧은 쪽으로 분포가 이렇게 되는, 이게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5,000도일 때, 7,000도 K일 때. 이게 자연이 보여주는 현상인데, 클래시컬 시오리에 근거한 레일리 진스에 의한, 레이라는 사람하고 진스라는 사람이 클래시컬하게 결국 모든 그 에너지는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당시만 해도 이제 퀀텀이라고 이런 급격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시계에 의해 가지고 그걸 플러트하면 아까 1/x 스퀘어로 나타났잖아요. 그지? 약간 누의 스퀘어듯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5,000도일 때 분포 이거를 따라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7,000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뭐 조금 맞추는 것 같다 점점 짧은 파장처럼 안 맞는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간다 하는 영국 왕립학회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라고. 괴롭지. 자연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면 괴로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 클래시컬 월드에 살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모든 거다 말이죠. 이 클래시컬하게 에너지가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컨티뉴어스한 세상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측정의 정확도와 떨어져가지고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과학 측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이런 것도 보게 되니까 에너지가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판타지 되겠다, 또는 디스크리트하게 띄엄띄엄하게 된다고 하는 요 퀀텀 월드의 이제 생각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이제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보면 쉽지 않겠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 이런 급격한 생각을 하면 총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이 진동자를 이렇게 해보면 모든 에너지가 컨티뉴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세상으로 이 블랙바디를 설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플랑크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또 패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입자라는 걸 이걸 웨이브 입장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파동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거를 타당하게 할 수 있냐면 이걸 웨이브 패킷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굳이 그래도 입자라고 보고 싶으면 이 웨이브 패킷이라면 이렇게 여기는 뭔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파장들부터 긴 파장을 다 모으다 보면 이런 어떤 푸리어 트랜스포머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걸 패킷이라고 해서 웨이브 패킷이라고 보면 파동성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파가 하나가 아니지. 보면 이런 걸 그룹 그리고 웨이브 네? 홈페이지 올라가 무필러스테라고 그러니까 이제 입자라는 입장을 조사하고 싶으면 웨이브 패킷이라고 부르고, 그 웨이브 패킷은 여러 웨이브들이 이렇게 합성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룹 빌러시티가 결국은 입자의 속도하고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랑크가 이 패킷의 개념을 가지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H누라고 하는 포톤이라고 하는 게 방자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웨이브가 아니라 이것도 입자로 본다 그러면 어떤 이런 에너지를 갖는 덩어리, 에너지의 덩어리, 퀀텀으로 보면 이런 것들 개수가 몇 개씩 이렇게 광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빛의 작은 알갱이, 광자, 포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양자라고 하는 퀀텀의 주요 배우들이 일렉트론, 애톰, 포톤 이런 것들이 다 그 매스, 차지,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퀀텀이죠. 이제 퀀텀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플랑크가. 그래서 그 플랑크 컨스탄트 H는 재봤더니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선 줄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는 겁니다. 0이 아니다. 작은 값이지만 0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오슬레이터, 하모니 오슬레이터를 하면 하모니 오슬레이터니까 2분의 1 KX의 제곱, 그러면 이게 포물선이 된다, 곡선이 된다는 말이지. 이게 이퀴리브리엄 스테이트로 압축됐을 때, 늘어났을 때 이게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상태는 다 반응이 하니까 뜨문뜨문하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선거져 있는 그런 상태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게 전부 다 이 실선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요런 점만 가능하다고, 디스크릿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은 아까 조금 전에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데모크리투스가 애톰이라는 걸 주장을 했지. 그리고 근대에 와서 이제 원자론을 볼츠만의 원자론이라는 서울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뭘 읽었냐? 애들 물어본 걸 쭉 이렇게 보니까 볼츠만의 뭐 원자론이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지원했다고 선생님이 많았는데, 하여튼 볼츠만의 원자론, 볼츠만이 이때만 해도 우리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이때만 해도 볼츠만이 원자론을 또 주장해가지고 스피아핀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 결국은 친한 친구들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안 받아들여주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이 총을 쏴서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총을 쏴서 자살했다.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는 오는 것 같은데 주변에 친한 친구 안 믿어주고 괴로워가지고 스스로가 그리고 또 스스로 자살을 컴퓨터도 오래되고 노트북도 좀 오래돼서 오래된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 고장이 난 것 같고 이어서 지금 보면 그래서 그 플랑크가 이제 에너지도 가장 작은 알게인 에너지 퀀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하다 끊어진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은 깊이 그러니까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의 수를 맥시멈이 되도록 분포를 한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이 항상 최대가 되도록 자연계에는 어떤 주어진 온도 T에서 분포한다라는 그는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 스스로는 권총 자살해서 사그러져 없어졌지만 하여튼 맞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론에 바탕해가지고 주어진 온도 T에서 분포는 경우의 수를 최대로 하는 식으로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볼츠만의 분포야. 그걸 따르다 보면 항상 에너지는 이런 식의 그 익스포네이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거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사람은 에너지는 최소 알게이라고 하는 에너지 퀀타로 돼 있고 그리고 볼츠만 주어진 온도 T에서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앞서 주어진 그 식이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퀀타에 되어 있지. N1, 2, 3로 나와 이렇게 에너지는 모든 값이 아니라 요 H 누라고 하는 에너지 퀀타의 알갱이의 정수회로만 가능하고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앞서 나타낸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H는 요 값이고 그러면 우선 이걸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지 이 사람의 변수는 요 H라고 하는 값이지. 제가 측정해봤더니 6.61이고 이때는 이 사람이 그냥 H라고 넣은 거야. 해놓고 측정해보니 이 값이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실제로 그 앞서 분포 볼츠만 그 분포를 가정하고 에너지 퀀타이즈 그 주어진 온도 T에서 그 레이디에이션 분포는 요 굵은 선으로 나타내지는 분포였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가정하고 나서 했더니 이제 아까는 레일리 진수는 여기만 맞추고 여기는 안 맞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볼츠만 분포까지 해서 익스포네 피트나니까 여기 딱 맞아 떨어지고 그때 H라는 값만 변수인데 그냥 H라고 놓고 했고 나중에 요걸 피팅해서 맞은 값을 했더니 그 H가 6.61 곱하기 10-34도 줄 세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정확히 에너지는 이제 퀀타이즈 돼 있다라는 그 사람이 가정한 게 이제 사실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랙바디 레이디에이션을 이제 설명하게 돼서 이제 해피하게 됐고 일단 해피 이거는 이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에너지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H 누라고 하는 요 포톤 광자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됐고 그래서 H는 어떤 상수로 놓고 피팅을 했는데 했더니 요 값이
6.616 곱하기 10의 3차 줄 세기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고 정확히 잘 맞은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조건이 또 뭐였었느냐면 그동안까지 해결이 안 됐던 게 외부에서 오는 원자에서 나오는 electromagnetic radiation이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디스차지하는 램프인데 니온 램프 같이 빨간색만 나오고 블루색 이렇게 한 어떤 특정한 파장에서만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원자를 두드러 폈더니 원자가 그 원자에서의 전자의 에너지 상태도 이게 모든 값이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파장에서만 나오는 것으로만 봐가지고 아까 그 퀀타라는 것의 생각을 이제 입증하는 두 번째 증거지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이미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무엇인가 여기 어떤 물체에서 빛이 나오는 거지. 그걸 프리즘을 통해서 쫙 분사해 봤더니 이렇게 특정한 파장에서만 빛이 나는 이미션이고 그러니까 이미션 특정한 파장만 빛이 나오니까 어떤 샘플 요또 원자로 이런 샘플에다 이렇게 쪼여졌더니 여기 보면 여기는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만 흡수돼서 없어진 거지 여기는. 이건 업섭션 스펙트럼이니까 이 손은 여기서 흡수가 일어나는 특정한 거에서 여기는 특정한 파장에서 빛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미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업섭션 스펙트럼이라고 두 개가 서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애토믹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디스크리트하다라는 이걸 설명을 하고 싶단 말이지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수소, 머큐리, 니온 같은 것들 이런 원자들에서의 스펙트럼이 이 라인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거죠. 컨티뉴어스하게 나오지가 않고 특정한 파장에서만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걸 봐서 이 원자에 있어서 이런 수소, 수은, 니온 원자의 에너지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하는 또 증거가 되지. 그래서 수소, 수은, 니온. 그래서 보면 이 지금 형광등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고 하니 질소하고 이 머큐리 원자로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형광등이 깨지게 되면 머큐리가 중금속이니까 들어 마시면 해롭지. 머큐리에는 이런 스펙트럴 라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빨주는 쪽 파남보 다양한 빛이 나온단 말이죠. 빨주 그 빛의 삼원색을 하면 하얀색이 되지. 그래서 이 머큐리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형광 이 안에는 머큐리가 있고 그리고 디스차지에서 전자가 발생하면 필라멘트에서 그놈이 머큐리를 두드러 패면은 머큐리에서 이러한 이미션 라인들이 일렉트로매그네틱이 나오면 이것들이 그 형광등의 유리 벽에다 발라놓은 포스포 RGB 포스포를 두드러 패가지고 다시 그놈이 이제 우리 눈에 나와서 화이트하게 보이는데 그 화이트 정도가 그 보통 태양광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걸 렌더링 인덱스라고 하는데 태양빛에 가까운 거를 100이라고 그러면 형광등에서 나오는 건 8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에서 태양광에서 어떤 물체를 센세이션 하는 거하고 형광등 불빛에서 센세이션 하는 건 다르지. 왜냐하면 강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컬러를 인지할 때 머큐리가 들어있고 보통 니온 램프 여러분들이 니온이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이 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수소가 앞서 우리가 636.5 나노미터의 빨간색, 지금 빨간색 나오는 그게 N equal 2에서 N equal 3에서 2로 떨어지는 이미션 스펙트럼이죠. 수소에. 그래서 지난 이미 얘기를 했었지. 이제 근데 요 유명한 수소가 N이 요 3에서 N이 3에서 2로 떨어질 때가 나오네요. 빨간색 656.3 나노미터. 요 색이 그 수소, 우주에는 수소보다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그래서 뻘겋게 보이는 그게 된다. 그래서 각각 이제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 19세기 초창기 때 이런 라인들을 쭉 관측을 했지.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요 각각 프린시플 퀀텀 문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그 궤도 넘버를 붙인 거. 그래서 그 n 이퀄 뭐서부터 그냥 여기는 모두 n이 3으로 파이널 스테이트가 3으로 떨어지는 걸 파쉔이고 요거는 인프라레드 영역이고 말머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n 이퀄 2까지 떨어지는 n 3에서 2로 떨어지는 요
656.3나노미터 제일 유명하고 나머지들 요 것들은 여기에 나오는 라인들이고 요게 발머 시리즈 그다음에 라이만이라고 해서 요거는 N = 1으로 떨어지는 라인들 여기는 보통 UV 영역에 해당하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벌은 쳐다볼 수 있다. 벌은 UV를 보니까 여기가 그래서 파션 발머 라이만 라인이고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의 피직스 랩에 라이만 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따라서 뭐 학위가 없었어도 그 당시는 유명해지면 하여튼 제대로 된 실험을 통해서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붉게 보이는 어떤 영역이 있다 그러면 수소가 N = 3에서 2로 떨어지는 이미션 라인이다. 그래서 이 크기는 거의 화장의 크기가 마이크론 사이즈 정도니까 박테리아 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붉게 빛나는 것은 수소가 N = 3인 상태에 있는 수소가 2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칼라라고 하면은 보통 조금처럼 어떤 스스로 물체가 빛을 내는 걸 이미션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광원이 있고 그걸 흡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을 상보적인 태양빛으로부터 나머지 상보적인 빨간색 영역을 흡수하고 초록색만 남아서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건 업섭션이고. 그 다음에 어떤 컬러가 있느냐 하면 스트럭처럴 컬러라고 해가지고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 가지고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정도를 산란, 흡수, 반사하는 정도를 컨트롤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이런 뭐 나비 색깔 같은 거 보면 이 기하학적 구조 이래가지고 이 산란,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이미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광원은 이게 광원이지. 그래서 이놈이 여기에 와가지고 기하학적 구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는 살아남는 빛만 들어오게 되지. 그래서 그러한 기하학적 구조에 의한 걸 나중에 이제 유식하게 이걸 포토닉 크리스탈이라. 포토닉 크리스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빛이 나오는 거는 기하학적 구조에 의한 것이지 이놈이 갖고 있는 물감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을 잡겠다고 이 나비를 죽여가지고 여기서 파란색이 추출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기하학적 구조에 의한 것이지 나비가 살아있어가지고 기하학적 형태를 유지해야만 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럴 컬러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이니 그래서 빛을 꺾고 보내고 뭐 이런 걸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프 컬러라는 새로운 것도 이제 배웠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 애토믹 스펙트럼, 라인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가 왜 그런가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궤도가 N = 1, 2 이런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피팅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를 하면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그걸 시켜가지고 어떤 패턴을 아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 피팅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맞출 거란 피팅하죠. 발머라는 사람은 아까 N이 어떤 넘버에서 N이 2로 떨어지는 라인들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피팅을 했더니 아까 발머라고 하는 그 비즈블 영역의 라인들을 쫙 설명을 했지. 발머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대표적인 N = 3에서 2로 떨어지는 수소가 656.3나노미터의 빨간색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지금 요 시리즈에서 이제 이걸 N1 일반적으로 이제 놓고 나서 다른 것들도 UV, 아까 UV 영역은 라이만 시리즈고 인프라레드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파션 시리즈지. 이런 것들을 쫙 맞춰봤더니 요거를 따라가더라 이거죠. 요런 또 어떤 상수의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패턴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라인 스펙트럼에 대한 걸 이제 이해를 했지.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저런 N 자승분의 1로 나오는가에 대한 건 아직 설명은 이제 못하지만 이 라인들 피팅을 해가지고 저런 경향을 따라간다는 건 이제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광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했던 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포톤, 빛의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퀀텀인 포톤이 프리퀀시를 가지면 또 플랑크에 의해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빛이 나오는 라인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두 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그놈이 이러한 상태를 만족시키면은 그러면 이 두 개 해당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포톤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디스크리트하다. 애토믹 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라는 게 디스크리트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쓸 수 있었던 거죠. 두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 에너지 차를 H로 나누면 그에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나오고 이런 판타지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걸 이미션 스펙트럼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업섭션 스펙트럼이지. 그래서 아까 라인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양자 상태를 바꾸는 거를 이제 뭐냐 전이 트랜지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실제로 이제 그런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오버색의 단위가 헐츠라고 그랬죠. 그 헐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본 거야. 실제로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여기 원자라는 게 있는 거니까 원자에서 지금 빛이 나오니까 원자에다가 전자를 두드러 패가지고 에너지를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가져가서 원자라는 단공을 충돌하고 나면 에너지를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정도가 띄엄띄엄한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원자라는 에너지 상태라는 건 띄엄띄엄하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트랜스퍼 되는 에너지도 어떤 그 알갱이 단위로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실험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캐소드 전류를 흐리게 되면 저항에 의해 가지고 열이 발생되고 그러면 열전자가 방출되지. 앞서 우리가 J.J. 탐슨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 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체 상태 원자들 집어넣고 두드러 패면 전자하고 여기 전자하고 원자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 충돌하면서 전자 에너지를 일분 나올 텐데 그래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어떤 상태 띄엄띄엄하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스텝처럼 봉우리 있고 또 봉우리 있고 그러니까 모든 다가 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서만 되고 봉우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개 원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더라는 거를 그 헐츠라 프랭크 헐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이드로젠 애텀이 아까 그 파션, 발머, 라이만 시리즈처럼 뜨문뜨문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걸 왜 보어 애텀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애텀이라는 게 어떤 궤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그러니까 러더퍼드에 의해서 궤도라고 했지만 그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돌게 되면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그러니까 차지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원운동을 하면 방향을 계속 바꾸니까 가속이 되지. 그러면 가속이 되면은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라모라는 사람이 또 알고 있어. 그래서 가속되는 것에 3승에 비례해 가지고 레디에이션이 나온다. 클래스크라게 측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호도 괴로웠지. 궤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가정하고 싶은데 보호 애텀이라는 게 우리 사람도 먼저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궤도를 이게 모든 궤도가 돼서 이렇게 스파이럴 운동하다 탁 잡혀 죽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궤도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궤도에서 전자가 돌면 아까 말한 대로 라모에 의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니까 가속이 있고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나가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놨지만 보호라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궤도적으로 이런 모델을 주장하지만 괴로운 거야. 괴로워. 근데 지난번에 해결된 게 원자가 궤도가 아니라 그의 정상파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지. 이제 드브로이가.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보호도 이제 해피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그렇지만 하여튼 드브로이에 의한 물질파의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괴로웠단 말이지. 자기들의 주장. 그렇게 놓고 이제 그래도 이것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궤도가 어떤
모든 궤도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궤도만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델을 따르면 위치에 따른 에너지 원자 핵과 전자의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지. 포텐셜 에너지는 쿨롱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4, 5, 입실론 제로분의 R, Q1, Q2 이게 MKS 유닛에서의 쿨롱 익스프레션이고 차지는 플러스 GE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만약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호가 나름대로 이제 보호 애텀이라는 저러한 거를 해놓고 시작을 했지. 그러면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가 V 스퀘어 오브 R이 가속도라고 해요. 원운동 궤도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리를 해보면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그런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힘이 쿨롱 포스하고 센트리퓨걸 포스의 바란스를 이루니까 여기로부터 V제곱에 대한 표현식이 얻어지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앵귤러 모멘텀. 보통 우리가 직진은 트랜슬레이션 모션 하는 걸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원운동을 하면 원운동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이 정의가 된다는 거지.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정의되는 걸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죠. 우리가 리니어 모멘텀 이런 하는 것처럼 R 플러스 P란. 그래서 정의니까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MV고 반경은 R이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기면하가 쌩쌩 돌고 있다가 팔을 갖다가 벌리고 돌고 있다가 팔을 싹 안으로 돌리면 굉장히 빨리 돌잖아, 그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MVR,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는 양이니까 R 곱하기 MV 사인 세타.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 크기는 R 곱하기 MV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세타 90도니까 이게 1이잖아. MVR이지. 그러면 원동에서 V는 접선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MVR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운동량이 컨티뉴어스다. NH바 이렇게 알갱이의 어떤 정수배로만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보호의 텀에 있어서 과정이 궤도라는 게 뜨문뜨문하다. 그리고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요 H바라고 H바는 H 오브 2파이를 약속하는 걸 하고 NH바 H의 바를 H바라고 합니다. MVR, NH바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이 사람이 가정을 한 거예요. 그 가운동량은 뜨문뜨문한 H바의 단위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서 계산에다 집어넣고는 해보면은 이제 V제곱에 V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H 노트를 4, 5, 0 H바 스퀘어 오버 ME 스퀘어 이게 보호 레이디어스라고 정의되는 양이고 0.520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자의 크기를 옴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기서 나온 거예요. 보호 레이디어스 0.520. 이제 그래서 0.520 옴스트롬 보호 레이디어스. 그래서 이제 딱 집어넣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쫙 바꿔가지고 썼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n제곱분의 어떤 수로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쭉 해서 1/n 스퀘어로 나타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호가 들여다보고 고민해서 보호의 텀을 가정을 하고 궤도는 어떤 일정한 원으로만 있다. 그리고 각 운동량도 어떤 h바의 정수배로만 존재한다라는 두 개의 가정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원자에 있어서의 에너지 준위는 n 오버 스퀘어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당시만 해도 괴로운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궤도를 돌고 있다 전자가 그러면 가속에 의해서 된다니까. 그러니까 웨이브를 보면 스탠딩 웨이브가 되면 이제 해결이 되지만 그때까지 괴로웠다는 거예요. 주장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서의 단위 요거를 원 리드버그는 2.185 시간 18분 주를 원 리드버그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상수를 다 떼어내면 리드버그 단위라고 부르고 원 리드버그, 투 리드버그 이렇게 되면 원 오버 G 스퀘어 요 에너지 준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됐었지.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항상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n equal 1인 스테이트 여기서 지금 요 숫자는 1, 2, 3, 4로 아까 그 정수하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다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n이 무한일 때가 R이 무한이 갈 때니까 에너지 제로가 요의 레퍼런스고 그게 결국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온의 에너지죠. 우리가 에너지 레퍼런스를 잡는다. 그래서 이제 그 애토믹 라인을 고 애토믹 모델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피. 그렇지만 스틸 보호는 뭘 알고 있어? 전자 궤도를 돌고 있으면 가속이 있으니까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나오니까 그렇게 궤도 운동을 돌고 있다 전자 궤도로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거밖에는 무슨 도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설명 요거를 요 라인들 이제 쫙 다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지. 해피.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찔리는 게 있었지. 그래서 여기 했던 라인들이 쭉 그렇게 되면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간격이 상당히 동일하지가 않고 n 제곱으로 떨어지니까 디스크라게 되고 여기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촘촘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n이 커질수록 원자는 굉장히 큰 크기가 되지. 아까 n이 3만 돼도 수소가 마이크론 사이즈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요즘 와서 아까 그러한 거를 에너지 단위를 리드버그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에 리드버그 n이 큰 그러니까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큰 거를 리드버그 애텀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리드버그 애텀이라고 부르고 요즘에 아주 이런 것들이 쿨소니 뭐 이런 원자들을 써가지고 퀀텀 컴퓨터의 하나의 비트로 퀀텀 비트 이러한 그 뉴트럴 애텀을 리드버그 애텀을 가지고 뉴트럴 애텀을 하나의 퀀텀 비트로 보통 지금 클래시컬 컴퓨터는 바이너리 빛 제로원을 나타내지. 근데 그거를 제로원 나타내는 거를 뉴트럴 애텀 리드버그 애텀을 가지고 나타내는 걸 퀀텀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원이 아니라 제로부터 원까지 값이 모두가 다 가능한 퀀텀 비트로 리드버그 애텀 많이 들을 텐데 그 리드버그 애텀은 또 n이 큰 넘버를 갖는 걸 리드버그 애텀은 수소 리드버그 애텀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시시움 그다음에 이터비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터비움 이런 것들 많이 쓴다. 이런 중성 원자들을 간단 컴퓨터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식해졌다. 리드버그 애텀이 뭔지도 원 리드버그는 아까 2.189 10의 18순 줄이라고 했지. 된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킬로줄 퍼 몰로 하면
수소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310kJ/mol. 그래서 여기서부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이 정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로 떨어질 때 나오는 포톤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 수소 하이드로전 라이크 할 때는 이 리드버그 곱하기 n제곱분의 1식으로 나타나겠어. 이렇게 쭉 이제 그 하이드로전 라이크한 원자에 있어서 에너지 준위는 저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업섭션은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가는 경우지. 그래서 업섭션. 거꾸로 되는 거는 이미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보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자들 이해하는데, 하이드로전 라이크에나 맞지 엘렉트론이 많은 무슨 힐륨이온만 돼도 안 맞는답니다. 보호 모델은 하이드로전 라이크한. 그러면 이제 그 파티클 입자하고 파라는 것에 이제 그 듀얼러티, 아직까지도 그 보호가 괴로운 것은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괴롭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그 지금 라이트라는 게 웨이브잖아, 그지? 파동으로 이 금속 표면을 두드러 팼더니 이 전자 입자가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이 포토일렉트릭 이펙트가 웨이브 파티클 듀얼러티를 증명하는 하나의 이제 한 실험인 것이죠. 두드러 팼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컨티뉴어스하게 전자가 쪼여지는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스텝처럼, 그리고 빛이 약하다, 빛이 세다는 거는 포톤의 수가 많냐 적으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톤의 개수가 많으면 인텐스하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파장 이상일 때로 두드러 패면 충분한 에너지를 주니까 이제 튀어나오고, 여기 파티클 웨이브 듀얼러티 증명하고 또 퀀타이즈 돼 있다 알 수 있게 되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가 이제 그 파티클 웨이브 듀얼러티, 원자나 분자 같이 작은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다 이 말이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를. 그래서 이 볼티지를 바꾸면 키네틱 에너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키네틱 에너지를 조율해가지고 두드러 패봤더니 진짜 그 스텝처럼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 엘렉트론 곱하기 볼, 이것이 줄이 되는데 엘렉트론 볼트를 그 자체를 에너지 단위로 많이 쓴단 말이지. 그래서 수소에서 아까 하나 때는 1310kJ/mol이었는데 13.2 엘렉트론 볼트를 주면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원 엘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는 또 다른 걸 하면 전자 하나에다가 볼트를 곱하는 거니까 원 엘렉트론 볼트는 1.60 곱하기 10^19 줄이다. 엘렉트론 볼트 에너지 단위니까 거기 줄이 되는 거지. 원 엘렉트론 볼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60 곱하기 10^19 줄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전자공학이나 그런 사람들은 볼티지나 커런트를 다루니까 엘렉트론 볼트 유닛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엘렉트론 볼트하고 줄하고 함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포토일렉트릭,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모든 그 레퍼런스 프레임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 운동하는 개에 있어서의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지? C라고 하는 2.9978 곱하기 10^19 2.9978 곱하기 10^8 미터 퍼 섹이라고 하는 재봤더니, 그러니까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서로 등속 운동하는 모든 레퍼런스 개에서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거야. 하나야. 그렇게 되니까 스페이스하고 타임 같은 양에다 맞지. 그러니까 C를 곱하면.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던 거, 그래서 그런가를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개, 서 있는 개에서 빛의 속도를 쟀지. 그랬더니 어느 유수자 10몇 개 내에서 일치하니까 서로 등속으로 운동하는 개에 있어서의 빛의 속도 항상 C로 일정하다. 그지? 그거야. 스페셜 렐러티. 그거 하나 주장해가지고 타임하고 스페이스가 이퀴벌런트하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로벨상을 받아 이걸로 받은 거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로. 그래서 이제 빨간 빛을 쪼이느냐, 파장이 짧은 파란색을 쪼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레시홀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두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어느 이상이 돼야만, 아까 에너지 트랜스퍼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전자가 상태를 바꿔가지고 떨어져 나오죠, 이제 포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러니까 스레시홀드가 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워크 펑션이 되는 것이고 부르는 게. 그래서 튀어나오는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서 포톤을 쪼였다. 이게 빨강이냐 블루를 쪼이면은 쪼였지. 여기 파이가 워크 펑션이야. 그걸 뺀 나머지를 갖고 전자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어떤 프리퀀시보다 프리퀀시 수가 셀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가 튀어나가고 그보다 작은 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지?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워크 펑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상을 증명해서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요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드브로이가 메터 웨이브를 주장하는 거를 할 때 요 아인슈타인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지. 이제 그게 된다. 다음에 이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 웨이브하고 파티클이 이제 동일하다,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그래서 드브로이가 입자가 MV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파장이 이제 T는 MV로 가지고 움직이면 이놈을 파로 보면 H가 람다가 된다. 그래서 이 질량이 매스가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파로 보면 람다 이렇게 되고 이런 관계식이 된다는 게 드브로이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자도 웨이브로 볼 수 있으니까 스탠딩 웨이브가 되니까 이제 보호 모델도 이제 해피하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는 괴로웠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요 드브로이는 불란서의 왕자였는데 한 페이지짜리 A4 용지 한 페이지짜리를 박사과정 위원회에다 냈단 말이야.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반대, 한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인데 란즈비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편지를 보내서 그래 자기도 동의한다고 해서 드브로이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게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 거야. 2대1이었지만 하여튼 란즈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스위스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편지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래서 드브로이의 메터 웨이브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보호 모델에서 스탠딩 웨이브로 해결이 되면서 고일정이 해결이 되었다. 다음 시간에 하여튼 오늘 컴퓨터가 죽는 바람에 우여곡절이